원래 이제 우리 그 한국전쟁 이후로는 우리 문단에서 좀 비판 세력이랄까 이런 것이 거의 제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학은 마치 현실을 다뤄서는 안 되는 것처럼 외면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순수주의라고 할까 그런 풍토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4.19 이후에 다시 그 현실 참여가 강조하는 그런 풍조가 나타났는데, 창비로서는 그런 그 문학이 현실에 관심을 갖고 관여해야 된다는 그 입장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이거를 조금 더 유연하고 또 좀 수준 높은 문학으로 발전시게 그걸 이제 만들어야겠다, 그런 취지를 갖고 출발한 거죠. 그게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에 대한 글인데, 그게 말하자면 창비의 창간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창비그룹, 백선생으로 대표되는 창비그룹의 일종의 문학적 매니페스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글은 우선 그 당시 우리 문학이, 한국 문학이 어떻게 하면 민족적 현실 또는 민중적 현실과 다시 조응하면서 세계 문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모색한 글이죠. 실제로 우리 그 젊은 문인들 혹은 그 문단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미요. 몇 년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그 신인과 기성인을 전혀 구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작품 좋으면 싫고 아니면 아무리 기성인이라도 싫지 않는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 우리 젊은 문인들에게 굉장히 선망이었던 게, 한 번 작품이 나왔어요. 지금도 개관지지만 개관지로 한 번 나왔는데도 막 5대 신문에 평론이 팍팍 뜨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거기 나가면. 60년대 중반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그 김동리, 서정주, 조연현을 중심으로 하는 문협 체제가 문단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을 때였고, 그 문협 체제에 속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은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내놓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소위 문학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기존 그 문단 풍토, 문단 어떤 질서 이런 데에 그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신인들 또는 그 중견들, 이런 사람들이 창비를 대단히 선호했던 것 같아요. 창비가 지향하는 것이 문학이 어떤 그 문학 내부 문제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문학 외적인 정치, 경제, 사회, 현실에 대한 또 역사에 대한 그런 그 관심과 그런 것을 확대해 재생산해내는 그런 잡지로서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그 창간호를 냈을 때 권도원인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백낙정 씨가 썼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 앞으로 창비가 꾸려나갈 문학에 대한 포부를 얘기를 했어요. 민중이 문학이 덮어놓고 소수의 독자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민중이죠. 그런 사람들이 읽고 즐기고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문학이 돼야지, 상아탑 속에 갇히거나 또는 말놀이 장난을 꾸치는 그런 문학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아마 얘기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당시는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여졌죠. 그때 백낙정 선생하고 연몽 씨가 그걸 만들 때는 그 뭔가 우리 문학에 뭔가 좀 새바람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이런 뜻에서 이제 그 시작이 된 건데요. 그때 그 연몽 씨가 혼자서 만든 그 창비의 어려움은 제가 옆에서 이제
봐서 알 수가 있지만은 혼자 하기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편집 일은 물론이고 원고 청탁 또 원고 수거 뭐 받아들이고 하는 일이 그렇게 혼자 되는 일이 아니죠. 근데 그 출판사 직원으로 나가면서 그 일을 그 연몽이가 혼자 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 대단한 성실한 친구구나 하는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었죠. 지금 보시면 찾아보시면 알지만은 그 60년대에 나온 장비는 그저 200페이지, 250페이지 정도의 얇은 잡지였고 한 호에 동원되는 필자가 10명에서 한 15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요즘 제대로 된 잡지의 규모라든가 일의 양에 비한다면 거의 주먹구구식의 그 수공업적인 그런 단계에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아주 소규모의 그 잡지였음에도 불구하고 60년대 후반의 우리 그 문단과 지식인 사회에서는 전혀 새로운 그 기풍을 선보였고 상당히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편집실이 있는 것도 편집팀이 따로 있던 것도 아닌 채 장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문득 장준하가 사상계를 처음 만들 때 큰 가방 속에 옹고보따리 놓고 다니다가 그 가방을 열어놓으면 그게 바로 내 사무실이었다고 한 말이 떠오릅니다. 60년대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잡지 사상계는 제3공화국 정권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시작합니다. 사상계는 독재 정권의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자 박정희 정권은 잡지 대량 구매 후 일괄 반품 등의 사상계 죽이기 작전과 70년 5월 김재하의 오적 필화 사건을 통해 마침내 사상계를 폐간시킵니다. 이러한 사상계의 빈터에 문학계의 사상계로서 이제 창작과 비평은 굳게 자리를 들게 됩니다. 장비는 장간사에서 밝힌 지향 목표를 추구하며 민중의 현실 속으로 뛰어들어가 고난의 가시밭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66년의) 청비의 탄생은 말하자면 문학계의 사상계의 탄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0년대 이후 또는 5.16 이후 다시